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솜노트 세 번째 강의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예를 위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분의 솜노트를 예로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임상에 처음 나와서 어세스먼트를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어세스먼트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며 그다음에 어떠한 순서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되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적인 건데, 이제 어떤 이제 렌즈 오브 모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올토페딕 테스트가 있어요. 스페셜 테스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치료사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아주 효과적인 어세스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이나 여러 컨디션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어야지 이제 종합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가장 그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클리니컬 임프레션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어세스먼트를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때 본인이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뭐 스페셜 테스트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내가 환자를 관찰하는 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컨디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제 환자분의 솜노트를 제가 예시를 해서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세스먼트에 들어가기 앞서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니소선 노트 중에 이제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가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이제 어세스먼트에 들어가기 앞서 이 환자에게 받았던 이 서브젝티브 인포메이션 정보와 다음에 이제 objective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후에 어세스먼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한 65세 정도 되는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그 뒤쪽 어깨, 특히 C7에서 T7 area, 즉 롬보이드 머슬 있는 그쪽이 이제 통증이 심하셔서 이제 오셨고요. 그다음에 발병 날짜는 1년 전에 이제 car accident 교통사고 후에 이제 그 통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퍼럴 페인이 있었어요. 방사통이 특히 왼쪽 그 뒤쪽 어깨에서부터 그 체스트 앞쪽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샤프 페인이 이제 점점 심해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서 팔 쪽으로 이렇게 저리는 듯한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통증이 시작되면 한 10분에서 또 심하게는 1시간 정도 지속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의 발생 빈도는 한 그 강도가 8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통증이죠. 8 정도 되는 통증이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의 성격으로는 샤프 페인, 그램핑, 그다음 팅글링, 그다음 슈팅 정도의 그 페인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 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특히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실 때, 이제 에비덕션 하실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리치 핸드, 손을 뻗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셨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좀 통증이 가라앉는 그 요인으로는 편안하게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은 쉬고 계실 때 좀 통증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피지오테라피 물리치료를 받으셨는데 물리치료는 이제 car 액시던트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위플레시 인저리를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목, 어깨 주변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모달리티 치료, 뭐 전기 치료, 뭐 초음파 치료 이런 거 좀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을 뵀을 때 이제 통증 때문에 그 얼굴 표현에 그 통증의 그 아픈 표정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관찰했을 때 오른쪽보다는 왼쪽 팔의 움직임의 그 범위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palpation을 했을 때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이 pectoralis major, 그러니까 그 앞쪽 anterior part 쪽이 좀 그 텐션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는 upper trapezius라던가 아니면 이 롬보이드 쪽에 텐션이 높았습니다. 특히 이 롬보이드 쪽 C7에서 아까 그 통증 부위 말한 T7 요 사이에 이 톤이 다른 쪽보다 한 2단계 정도 더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페인 만졌을 때 그 페인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크래피투스라고 약간 이렇게 따그닥따그닥하는 느낌, 근육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어백 쪽으로도 이제 그 하이퍼 톤이 그러니까 긴장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는 이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어세스먼트를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이제 요 안에서 이러이러한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눈에 띄는 것이 car accident, 그죠? 일단 위플래시 인저리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팔이 저리는 듯한 증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분이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러나 만약에 디스크가 아닐 경우에는 또 이러한 증상들이 어떤 컨디션일 때 나타나나 생각해 보면 두 번째가 이제 토라식 아울렛 신드롬. 그래서 토라식 아울렛 신드롬도 혈관, 그 브라키얼 플렉서스, 이 목에서 이 팔 쪽으로 나가는 그 목 신경총이 눌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러한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토라식 아울렛 신드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근육 쪽에 트리거 포인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평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세스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삼지 쪽이기 때문에 이제 게이트는 일단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스처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 포스처는 정확한 포스처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플럼 라인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와 있는 그 줄이 있는데, 그 줄 중간에 서서 우리가 그 앞쪽을 보거나 아니면 뒤쪽을 보거나 아니면 그 옆쪽을 그 관찰함으로써 그 몸의 그 대칭이 어떠한가를 그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게 없을 때는 이제 눈대중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봤을 때, 아, 이분은 어떠한 그 포스처를 가지고 계셨냐면, 이제 특이사항이, 먼저 이제 양쪽 어깨가 그 위쪽, 그 superiorly 방향 쪽으로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hypokyphotic curve, 즉 등에서부터 목까지 그 hypokyphotic curve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하죠, 흔히.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사항이, 예, 허리 쪽이 약간 그 플랫하셨어요. 그 커브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이렇게 작은 편이었고요. 근데 이제 포스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오브젝티브에서 봤을 때도 이 팩머슬 쪽에 텐션이 높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거북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뒤쪽에서 봤을 때 그 카이보틱 그 커브를 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깨가 올라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미 펠페이션을 했을 때 이 어퍼 트라페지우스라든가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근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palpation만 잘 해도 아 이분의 포스처가 어떻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벌써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그 어세스먼트를 하지 않아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포스트 정도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ange of motion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active range of motion을 실시를 했어요. 했더니, 그 왼쪽으로는 abduction과 팔을 옆으로 벌려주는 것과 flexion 그 포지션에서, limitation이 있었어요. 제한이. 근데 그건 이제 통증 때문에 그 제한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passive range of motion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패시브 렌즈 오브 모션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덜 해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관절 움직임을 줬을 때, 이럴 경우에 더 이제 관절 움직임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 렌즈 오브 모션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 왼쪽 어깨에, 이제 에비덕션과 플렉션의 어떤 그 스트럭처럴 리미테이션 때문에, 즉, 스카플라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제한이 있었어요. 그 원인은 뭐 다양하겠죠. 뭐, 가장 큰 원인으로는 근육의 쇼트닝, 그죠? 그 다음에 그, 파시아, 근막의 restriction, 굉장히 그 근막이 이렇게 텐션이 높아져 있거나,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리미테이션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검사상으로는 그 structural limitation에 의한, limited range of motion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한 마이너스 25도에서 30도 정도, 가 좀 모자르게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스페셜 테스트예요. 자, 스페셜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이분의 증상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저리는 증상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car accident, 그, 차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딱 예측할 수 있는 거, 이분의 처음에는 이분 디스크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해서 스페셜 테스트, 디스크를 분별할 수 있는 스페셜 테스트, 스퍼링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바이라테럴리 양쪽으로,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자, 그 디스크에 의한 증상이 아닌 걸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볼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목 쪽에서 나오는 그 신경 다발이 팔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해서 숄더 디프레션 테스트를 해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숄더 디프레션 테스트에도 양쪽으로 바이라테럴리 네거티브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라키오 플렉서스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왜냐면 브라키오 플렉서스 지금 목에서 나오는 신경과 혈관이 팔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 부위마다 눌리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스케일린 머슬이라고 있어요. 안테리어 스케일린, 미들 스케일린, 포스티어 스케일린. 근데 이 안테리어 스케일린에 눌려서 증상이 나오는지 아니면 미들 스케일린 때문인지 아니면은 우리 그 팩토랄리스 마이너 머슬 있죠? 이 팩토랄리스 마이너 머슬 밑으로 지나가는 그 부위가 눌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첫 번째 늑골과 그다음에 어떤 그 뼈에 눌려서 그런 거지. 여러 가지 또 원인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토라시아 아울렛 신드롬과 관련된 테스트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퍼 에비덕션, 그다음에 에디슨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홀스티 테스트, 뭐 이든 테스트 다 해봤는데 부위별 테스트를 다 해봤더니 그건 역시 다 바이라테럴리 양쪽 다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디스크 문제가 아닌 걸로 자 디스크 문제는 아웃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목 쪽 이 신경 근위부 쪽에 문제이냐? 네, 그것도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라시 아울렛 신드롬, 그 근육에 의해서 그 눌리는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검사해본 게 뭐냐면 바로 트리거 포인트예요. 즉, 우리 그 등 쪽에 특히 이 환자분이 컴플레인 했던 것이 바로, 이제 C7에서 그 T7, 요 중간 영역이 굉장히 그 통증을 호소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는 그 주요 근육이 뭐냐면 특히 이제 뒷 머슬 중에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스페리얼 머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근육에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이 바로 이러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 등 쪽에서 앞쪽 가슴 쪽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숄더에서 그 팔 쪽으로 저릿저릿한 증상과 그 통증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근육
바로 그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스페리얼 머슬에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때 이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강하게 눌러줬더니 어떤 증상이 나왔냐면 바로 그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심텀이 더 심해지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 테스트 결과 랩트 왼쪽으로 파지티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제 나의 클리니컬 임프레션은 이분은 왼쪽에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스페리얼 머슬에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제 클리니컬 임프레션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니컬 임프레션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트리트먼트 플랜을 세울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치료법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환자를 이 클리니컬 임프레션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했을 때 치료 두 번 만에 그 찌르는 듯한 그 샤프 페인은 뭐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그 팔로 저리는 증상 또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액티브 렌즈 오브 모션에서 이제 정상 각도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 플랜은 뭐가 되겠어요? 이분에게 그동안 1년 동안 사용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왼쪽 어깨를 굉장히 그 근력이 약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메디얼 엑서사이즈에서는 이분에게 이제 스트렝스닝, 이 숄더 쪽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가르쳐 드리게 됐죠. 그래서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거의 어깨 쪽이 정상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그 통증 또한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세스먼트를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브젝티브와 오브젝티브를 종합해서 내가 어떠한 그 어세스먼트를 해봐야겠다라는 것을 이 머릿속에서 빨리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컨디션들, 디스크일지 아니면은 그 TOS, 토라식 아울렛 신드롬일지 아니면 뭐 근육의 문제일지 아니면 뭐 리가멘트의 문제일지 이거는 이제 계속 검사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 또한 이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한 가지 더 이제 더할 게 뭐냐면은 이제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클리닉 임프레션을 어쨌든 찾았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플랜을 세울 때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맨 처음 환자에게서 그 받은 그 헬스 히스토리 폼 있죠. 헬스 히스토리 폼을 같이 또 봐야 돼요. 왜냐면 이분이 헬스 히스토리 폼을 봤더니 고혈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할 때 자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분이 치료 전에 그 페인킬러, 통증약을 복용을 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그 세라투스 포스테리어 스페리얼 머슬 자체가 딥머슬이란 말이에요. 근육 굉장히 안쪽 층에 그 뼈에 가깝게 붙어 있는 굉장히 딥머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릭션을 할 때, 트리거 포인트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풀어줄 때 우리가 그 프릭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분이 만약에 페인킬러를 드신 분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굉장히 조심해서 그 딥티슈 마사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플랜을 세울 때는 뭐가 또 중요하다? 앞에서 받았던 그 헬스 히스토리 폼에 근거해서 또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금기증, 헬스 히스토리 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컨트라인디케이션이에요.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헬스 히스토리 폼에서 우리가 컨트라인디케이션, 즉 해서는 안 될 금기증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트리트먼트 플랜을 세울 때는 반드시 헬스 히스토리 폼을 잘 보고 이분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플랜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환자를 통해서 어세스먼트 하는 법과 이제 플랜 세우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번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이제 질환별로 어떻게 또 어세스먼트를 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제가 특히 그 실제 이러이러한 임상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치료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이런 어세스먼트 평가가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제 솜노트를 만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모르는 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퀘스천란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